봅시다. 자, 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문제 풀로 바로 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험이 나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다. 옳은 거.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시험 문제 조사까지 다 아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옳은 거. 자, 1번 갑니다. 주민등록신고. 자, 우리 주주 아까 했죠.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의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에 도달할 때. 수리한 때입니다. 도달할 때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례입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거. 문제. 자, 1번 X입니다. 2번 질문. 등기명령 집행이다. 자, 등기명령이 뭐야?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요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알겠어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서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에 소액보증을 내고 딱 내니까 주택을 임차한 자는 이 옆에다가 바보야 해야 되지. 바보야. 바보야. 여보야가 아니고 바보야. 여보야가 아니고 바보야. 바보야. 바보 임차인이잖아. 최우수 면제 받을 수가 없다. 그 답이 몇 번이요? 2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뭡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졌단 말이에요. 왜? 우리 개정사항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법제에서 딱 들어가면 딱 개정사항 딱 돼 있어요. 파랗게 딱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3번 갑니다.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자, 임차권보다 요 선순위에 선순위 저당권. 주택이 경매로 매각됐다.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일단 아까 뭐랬어요? 경매가 들어가면 제3자가 경매 넣었다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다 반환되지 않았을 때는 임차권은 존속한다 했잖아. 맞죠?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갈게요. 임차권보다 선순위잖아. 그럼 임차권 밑에 선순위라니까 저당권 위에 있고 밑에 뭐가 있다고? 임차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저당권이 있고 뭐가 있다고? 임차권이 있단 말이야. 경매가 들어갔어. 그럼 얘는 뭡니까? 무조건 소멸이 소멸. 그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죠. 맞죠? 자, 그러면 승계한다라고 하려면은 이 저당권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맞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뭔데? 포인트가 매수인은 여기 매수인이 경락인입니다. 매수인이 누구라고? 경락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되려면 여기 저당권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저당권 뭡니까? 위에 임차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승계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승계가 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나오면은 저당권보다 뭐 했나?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 밑에 있으면 소멸입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승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3번 X. 4번 질문 갑니다. 소액 임차인은 자, 전제조건이 뭐라고? 소액 임차인이야.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 자, 한번 물어볼게. 최우선 변제는 뭐만 갖추면? 주주 대항력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아야가 아니죠? 네. 받아야 하면은 우선 채자가 빼표고 맞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맞지. 무슨 말 알겠지? 맞게 하려면 채가 아니고 우선 변제입니다. 우선 변제.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은 대지에. 자, 주택 임차인도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 넘어가잖아. 그러면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도 미친다죠.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온 내용들이다. 그래서 요 뒤에 가면은 문제 풀면서 막 나오기 시작한대, 이거. 시작이다, 이게. 이제 가볼까? 자, 가자.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 다시 그래, 정리하고 가자. 옳은 거 그랬는데, 1번은 왜 틀렸다 그랬어? 주민등록은 행정처에 수리한 때지, 도달한 때가 아니다. 이런 되지. 1번 X. 2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됐다. 이 말이죠. 자, 소액보증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등기 명령되고 난 다음에 뒤에 들어온 사람은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이 바보야 했잖아, 바보야. 맞죠? 못 받아간다. 3번,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한다. 임차권보다 선순위가 있다.
그러면은 저당권이 겸해 들어가면 얘도 소멸이죠.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최우선이 아니고 뭐라고? 우선변제다. 확정일자 나오면 채자 없애야 돼. 우선변제로 가야 돼. 뭐 때문에 틀렸다? 채자가 틀렸어. 최우선변제가 아니고 우선변제.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그럼 주택을 겸해 넣으면 건물과 같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건물에 뿐만 아니라 대지에 대해서도 환가대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다시 복습했습니다. 자, 2번 지문으로 갑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자, 이제 봅시다. 우리 아까 적용 범위 했었지. 자, 그럼 여기서 묻는 게 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경우를 뭐라? 적용 대상. 자, 미등기 건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했잖아. 임차가 미등기 건물도 된다고 했어요. 됐고. 자, 여기서 이 니은번의 핵심 단어 얘기해봐. 그렇지. 이제 좀 되고 있다. 되고. 일시사용 임대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적용되는 경우니까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1번이 기억번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일단은 우리 문제 풀 때 기억은 들어가 있잖아. 맞아? 기억 들어가 있고 니은은 되면 안 되지. 니은번 날려봐. 니은번 날리면 니은번 날린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네. 자, 그러면 디귿번 갑니다.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던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용도 변경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용도에 따라서 실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대를 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법인이 이제 뭡니까 오피스텔 다 지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다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뭡니까 천에 80만 원짜리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계약하러 들어갔는데 그 법인에 압류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대표자 이름으로 뭘 했단 말이에요. 뭘 받아? 계약금을 받고 보증금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이죠? 자, 법인이 뭘 했어요? 건물을 만들었는데 지금 건물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 압류가 들어와 있다니까. 뭐 세금을 안 냈는지 맞죠? 처리를 안 했는지 부가세 신고를 안 했든지 이래가지고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이사 있잖아요. 대표이사. 계좌를 받았다. 대항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야.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잖아. 임차하여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을 더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법이 개정돼가 통과되면 더 보호합니다. 이제 뭘 없애기 위해서? 전세 사기를 없애려고. 맞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이제 보증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보장해주는 걸 또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그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겠죠? 개정되면 시험 문제다. 나중에 나오면 해드릴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지, 3번. 자, 기억, 디귿, 리얼, 딱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인데 미등기 건물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일시상 임대차는 안 된다. 일단 여기까지 오면 둘 중에 하나 딱 끝났잖아. 자,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주거용으로 변됐다. 이것도 판례입니다. 인정된다 안 된다? 되고. 판소 우리 그 기출 문제집에 다 적혀 있어요. 판례 몇 번 해가지고 적법하게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이게 포인트야. 적법하게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대했어요.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다. 됐어? 자,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 자,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자, 전제조건 딱 나왔어. 이게 포인트야.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의, 이 말은, 자, 여기서 문제 전제조건이 뭔데? 임차인이 제일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문제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렇죠?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만 나왔다는 건 아, 내가 제일 위에 있는 임차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대차. 얘가 뭡니까? 최선순위야. 선순위 임대차다 이 말이야. 설명 좀 틀린 거 고려했어. 자, 1번 갑니다.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주인법 하고 있어, 상인법 하고 있어. 주택 나왔잖아. 자, 시험 문제 주택 나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상가를 임대차했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야. 주택을 뭐 했다 그래서 임대했다 했잖아. 맞죠? 그럼 뭐가 적용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상속될 수 있다. 맞죠? 임차권 상속이 됩니다. 승계를 인정하잖아. 봤었지? 앞에 아까 아니나. 여기 했잖아. 상가 임차권 승계 상속권자 없을 때 있을 때 하고 해가지고 승계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되지만 상가 임대차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했었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1번 맞다 틀렸다. 맞아. 2번 질문 갑니다. 이거 아까 봤던 거지, 금방. 26회 때 나왔던 거. 자,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자,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왜? 제일 위에 있으니까. 저당권이 없는 제일 위에 있단 말이야. 맞죠? 대지 환가대금 미친다. 맞아. 3번 질문은? 여기 핵심 단어가 뭔데? 묵시적 갱신됐다. 그러면 기간은 몇 년? 2년. 누가 2년 보장해줘야 돼? 임대인. 맞네. 그 다음에 4번 질문. 임차인의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보세요. 주어 누구야?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이게 바로 유명한 혼동이야, 혼동. 자, 임차권 보증금 받으셨는데 지가 소유권 취득하면 지 거니까 뭐 보증금 반환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임차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뭐 한다고? 혼동으로 소멸이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4번이 틀렸습니다. 혼동. 자,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전세권자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전세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 낙찰 받을 때 지 보증금, 전세금 다 까고 적어 안 적거나 적지. 무슨 말이죠? 그렇지, 좋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이다. 4번 X입니다. 자, 왜 틀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갈게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뭐 됐다고?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뭐라 했었노? 이거죠? 자, 이게 이제 갑니다. 자, 설명 들어갈게.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야. 얘가 주주했어. 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임차인. 자, 보증금 꼽았지? 맞아? 그럼 이 보증금이 있다면, 요거 보증금이야. 보증금 1억 꼽혀 있는데, 요 채권자가, 요 차용증 쓴 사람이, 차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요 보증금을 뭐 했다고? 가압류를 했어. 그러면 요 임대인은 어떻게 돼? 임대인은?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실전에서 쓰인다. 지금 이런 일도 우리 와이프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 내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설명해 주지. 예? 자,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제가 뭡니까?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뭡니까? 무시당하고 있지만 이런 거 할 때는 뭐 큰 소리 막 치고 그러지. 이것도 모르나 그래서 막 내가 가르쳐 못 들은다 모르고 막 그런 게 있었나 몰랐다. 맞죠? 예. 왜? 시험 끝나면 다 까먹죠, 그냥. 다 까먹죠. 그죠? 자, 다 까먹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이렇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제 뭡니까? 뭘 통지받았어요? 가압류됐다고 통지하죠? 맞아? 그러면 이 임대인은 뭡니까? 이 사람에게 한 물어볼게. 1억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이걸 넘겼다니까? 누구한테? 병인한테 넘겼어. 건물 넘겼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3억짜리인데 얼마 주고 샀어, 얘가? 2억 주고 샀거든, 2억 주고. 그럼 1억을 반환해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제3 채무자의 지위를 뭡니까? 승계한다라고 된다고. 이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 살 때 어떻게 돼요? 3억짜리인데 1억 보증금이 있어서 2억 주고 샀거든. 그 보증금 반환해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 실무적으로. 반환해야 될 의무는 있지. 얘는 이제 공탁하면 돼, 공탁. 알겠죠? 공탁할 때 어떻게 할까? 이 실무적인 내용 나중에 쓴단 말이에요. 공탁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보증금에서 공탁 비용, 등기 비용, 법무사 비용 다 빼봅니다. 알겠어요? 공탁 비용까지 다 빼가 다 끌어보면 돼. 그럼 얘 찾아가 안 찾아가? 찾아가고 얘하고 싸워가지고 돈 n분의 1에 가져갑니다. 그럼 나는 채무를 면합니까? 면합니까? 면한다. 그래서 공탁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런 다툼이 있을 때 공탁소에 돈을 굽었는데 그거 찾아가면 뭡니까? 합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고 같은 경우 뭡니까? 사고 냈는데 뭡니까? 합의금으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뭡니까? 이 사람은 500만 원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붙잖아. 그럼 공탁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공탁소에 돈 걸어본다니까. 700만 원 정도. 그래서 공탁소에 그거 고맙다고 통지가 가거든. 알겠지? 피해자에게. 그럼 그 피해자가 가서 돈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공탁법을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도 누가 만드냐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공부 양은 늘어났지만. 근데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탁이 괜찮죠? 여기 공탁수 맡기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돈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니까 제3 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된 상태에서, 지금 가압류된 상태지? 이 가압류된 상태야.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누구한테 양도했어? 병인한테 양도했다. 가압류 채권자, 여기서 가압류 채권자 A를 합시다. 요 A는 양수인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돈 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합니까? 공탁소에 공탁해본다고. 통지면 뭘 한다고요? 그것이 찾아가라. 너희들이 싸워가지고 가져가든지 말아서 나면 돈 다 줬다. 됩니까? 네,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5번 지문 이해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 문제 포인트는 뭔데? 항상 나중에 예상 문제 나와도 이런 우리 기출 문제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대로 문제 요 지문만 싹 바꿔낸디. 알죠? 왜? 단독으로 지가 깨끗한 물을 만들 수가 없거든. 우리 기출 문제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 보니까 20몇 년, 30년 동안 또 문제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된다고.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뭐야? 지가 최우선 재료에 있는 임대인이다 말. 임차인이다, 임차인. 틀린 것은 있습니다.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두 번째, 경매가 들어갔다가 대지 환가돼가면서 우수면제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됐다. 기간은 몇 년입니까? 임대는 2년 보장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왜 틀렸습니까?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이 가압류됐다. 보증금이. 채권자 가압류했다. 자, 그러면 이 가압류된 부동산을 받은 사람은 제3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니까 얘는 공탁소에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맡겨야 됩니다. 근데 얘한테 줬다가는 얘가 또 난리 나고 얘한테 줬다가는 얘가 또 난리 난다고. 그러면 다툼이 생기니까 어디 맡겨? 공탁소입니다. 그러나 돈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게 뭐 옆에 적어놔야 돼요.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요게 24회 때 나왔던 질문인데 28회 때 요게 또 질문 이렇게 변형해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 건물의 양수인은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판례가. 자, 그래서 맞는 질문. 답은 몇 번? 4번이다. 4번은 뭐라고요? 혼동이야.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은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는 거지. 맞죠? 자, 혼동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회 때 기출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9회 기출. 29회 기출. 자, 요거 이제 뭡니까? 우리가 요 기출, 요번에 민사특별법까지 다 하면은 다 한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기출문제지 또 샀을 거 아니야. 풀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 파트에 뭡니까? 우리 테마별로 다 잘라가 문제풀이 해놨잖아. 맞죠? 그거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놓고 해놓은 데가 어딨어? 여러분 합격하라고. 맞죠? 광고하는 거. 거기 보면 그냥 광고 나오면은 그 유튜브 프리미어 그거 있잖아. 한 달에 10,000원인가 그렇더라고. 그 3명인가 2명 연결돼. 알겠어요? 그거 신청하면은 또 한 달 무료 주잖아. 공짜로 체험기간. 그런 게 있어. 그럼 무료 다 볼 수 있어. 그냥 안 끊기고 볼 수 있다니까. 내가 광고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네이트가 돈 들어오고 있어. 얘들 가져가. 아시겠죠? 가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어라고 있어. 맞죠? 맞아요? 맞죠?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실장님 쓰고 있어요. 네, 실장님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쟤는요, 끊김없이 보는데, 끊김없이 안 봐요, 근데. 유튜브를 안 봐요. 알죠? 네. 자, 하여튼, 그렇다. 자, 봅시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갑니다. 자, 어디 가느냐? 어른. 이제 문제 갑시다. 문제. 어른. 가압소유의 액수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했다. 어른. 가압소유의 무슨 주택? X주택 이렇게 딱 해놓고 자, 아니면 주택 그리면 그리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주택 자, 을이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고? 임대인이고. 맞아요? 보증금 얼마? 3억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즉시 대항력을 가졌다. 뭐 했다고? 대항요건을 가졌다. 주저했다 이 말이지. 맞아요? 자, 그래서 뭐를 치르겠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무슨 일자까지 받았네?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자, 플러스 무슨 일자까지?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네요. 옳은 것은 이 말입니다. 자, 옳은 거. 자, 그러면 옳은 거 갑시다. 1번. 1번은 맞습니까? 앞에서 했었지? 기준대트 질문이지? 묵시적 갱신되면 조속기가 몇 년? 주택이니까 2년. 주택은 아까 뭐랬어? 아까 했잖아. 2년. 맞죠? 자, 1번 맞습니다. 2번 질문은 기간을 1년으로 그럼 바로 답이 1번이네? 맞지? 답이 2번.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어른 그 기간에 유예함을 주장할 수가 을이 누군데? 임차인은 기간 미만을 주장할 수가 2년에 1년 주장할 수가 있다 했지. 맞아요?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야. 틀렸어요. 자, 3번 질문 어떻습니까? 핵심 단어 얘기해봐. 묵시적 갱신이야. 갱신되면 갑이 누구야? 여러분 적어놔야 돼.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지랄하고 있네. 임대인은 몇 년 보장? 2년 보장. 임대인은 몇 년 보장? 2년 보장. 없죠? 맞게 하려면 요거 갑이 아니고 을이 맞게 하려면. 맞지? 그래서 3번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고 누구 바꿔야 돼? 을로 고쳐야 돼.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고 3개월 지나면 소멸한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야. 3번 X. 4번 질문 어떻습니까? 을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에 자,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뭐가 잘못됐어? 한번 생각해봐. 예? 그렇지.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왜 강조를 했냐면은 앞에 갔다 올게 잠깐. 자, 앞으로 가보자. 있다. 여기 있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종료 후에라고 했지. 전에 나오면 X라 했지. 끝나기 전에 하면 돼. 끝난 후에 뭐를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이 있는 시군구 법원에 신청한다고. 됐어? 이걸 가지고 딱 끝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4번 지문에서는 뭐가 잘못됐다?
끝나기 전에 X. 오케이? 뭐 해야 돼? 임대차가 끝난 후에 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의주택에 있는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할 수가 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지? 왜 틀렸다고? 전이 틀렸다, 전이 틀렸다. 후가 돼야 됩니다. 5번 질문. 임대차 기간 만료하기 전에, 자, 이때 전제 조건이 임대차 기간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였던 경우, 하였을 경우, 자, 전에 갑이 누구 등겼어? 병. 요 병이 등겼네. 맞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주주가하고 대항력 갖췄으니까 요거는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했죠? 맞아? 자,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어른, 누구에게? 병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뭘 취득했으니까 위에 문제에서 대항력 취득했으니까 주장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입니다. 다시 복습. 다시 문제 리뷰. 갑은 을은 다시 할게요. 을은 갑소의 X주택. 을은 갑소의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원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누가 체결했어? 갑과 체결했는데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고 확정일까지 받았다. 이 말이지. 이렇게 된 거야. 자, 1번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기간이 몇 년? 2년. 맞죠? 2번 질문은 왜 틀렸어? 자,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임차인만 미만을 주장할 수가 있어. 맞지? 그래서 임차인이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럼 요 누구 을이 아니고 뭐로 돼야 돼? 맞지? 있다 해야 돼. 있다 해야 돼.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을은 있다 해야 되지. 맞지? 을은 있다 해야 됩니다. 없다가 아니라 3번 질문은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언제든지 해지통하는 거는 갑이 아니고 을이다. 요거 빨리 헷갈렸구나 아까. 자, 여기서는 임차인은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맞죠? 요 뭡니까? 묵시적 갱신됐을 때 해지통을 누구만 할 수 있어? 갑이 아니고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아까 계속 시험 지문에는 계속 나오고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은 끝나기 전이냐, 끝난 후입니까? 후에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 건물이 있는 X주택의 수재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전이라 했으니까 틀렸고, 후로 고쳐야 되고, 5번 지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다. 을은 누구인데? 병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대항력과 확정인차 받았으니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때.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제 맞는 지문이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또 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을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물어볼게.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맞습니까? 그 소유 주택을 을과 존속기간 1년 해서 임대차 체결했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인이 되는 기라. 임차인이 이렇게 되고. 기간은 몇 년이라 했어? 1년. 금액은 안 나왔어. 이렇게 돼.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맞다 틀렸다. 자, 우리가 아까 말했어요. 1년 약정에도 2년 보장해줘야 돼. 이게 임대인의 뭡니까? 안 좋은 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을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다. 1년 계약에도 2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임대차 계약할 때 저희 와이프도 보니까 중개사인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1년 많이 하려 하더라고.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2년 하려고 하지. 맞죠? 근데 1년 해도 2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도배장판 또다시 해야 되니까. 맞죠? 근데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1년 해도 2년이니까 알고 있거든.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임차인도 이제 뭡니까? 잘못하면 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고 뭐 지랄합니다. 뭣도 모르면서 막. 알죠? 좀 아는 게 있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파악되죠? 인터넷으로도 네이버에 해도 다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하라고. 자, 그래 됩니다. 그래서 1번, 1년 계약했지만 2년 주장할 수가 있다. 1번 맞아요. 2번 질문. 을은 1년의 존속기간 유예하면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정할 수 있다 했잖아. 약정 기간 1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 어떻습니까? 몇 기 차임 연체? 을이 2기 차임을 뭐 했다고?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한다 안 한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4번 지문. 묵시적 갱신된 경우 무슨 갱신? 묵시적 갱신됐다. 그러면 여기서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3월이 경과한 후에는 뭡니까? 소멸한다 해야 되죠? 네, 됩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것도 맞아. 맞아. 그럼 다음은 몇 번이겠어? 5번이겠네. X주택 경매에서 환가 대금에서. 자, X주택이 뭐 했다고? 경매가 들어가서 환가 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수면제 받기 위해서는 X주택의 양수익 인도할 필요가 없다. 보증금을 뭐 하기 위해서? 을의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인도해야 되죠. 인도해야 돈 받지. 맞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보증금 반환과 목조물 인도는 무슨 이행? 그렇지, 동시행이다 말이야. 무슨 이행? 동시이행. 요게 이제 32, 33에서 동시에 한 병권에 나왔다고요. 31, 32죠. 자, 그래서 보증금 반환과 목조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입니다. 동시행, 동시이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의 답 몇 번? 5번입니다. 5번. 다시 할게요. 갑이 그 주택에, X주택에 대해서 거주하는 을과 존속기간 해가지고 1년 했다. 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기간 맺었고 1년을 했다. 틀린 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임차인은 1년 약정을 해도 몇 년을 주장할 수 있어? 2년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런데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임차 원룸에 들어가는 애들이 뭐랍니까? 1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자격증 따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원룸부터 하거든. 알게 될 게라 이거. 알죠? 알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와이프가 보니까 소득신고를 했는데 4,800만 원 벌었더라고. 중개를 해가지고 4,800만 원 못 벌었는데 학원이 뭡니까? 와이프 명의로 돼 있거든. 6,800만 원 적자라 가지고 환급을 50몇만 원 해준대. 와이프 좋다고 난리고 막. 와, 나 속 다 빠지고 막. 아, 그렇게 삽니다. 맞죠? 그게 5,800만 원, 작년 4,800만 원, 4,800만 원 뭡니까? 저 수익을 생겼더라고. 신고되니까 보니까. 어? 예? 그렇죠. 그건 빼고 오지. 그래야 되니까. 주 잘하시죠. 자, 하여튼 신고한 거, 부가 신고한 거, 알죠? 신고 발생한 거 있잖아. 신고했던 거, 4,800만 원이더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지는 좋고 나는 뭡니까? 학원에 뭐 지금 적자가 작년 6,800만, 올해는 한 장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어떻게 되지? 자, 봅시다. 그래서 50몇만 원 한국 된다니까 지는 좋다고 박수 치고 그러고 맞죠? 저는 속 다 빠지는데.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그래도 뭡니까? 내가 지금 대출이 한 2천만 원 될 것 같아. 와이프인데 빌린 돈이. 예. 야, 조금만 빌려도 지금 쌤이 임금 줘야 된다 무슨 그래. 조금씩 받아가지고 한 2천만 원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생각 불라고 그냥. 맞죠? 옛날에 돈 벌 때 좀 해줬잖아, 내가. 맞죠? 네. 지금 이거 전달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얘기야. 자.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거 1번, 2번.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 1년 계약하는 이유 아시겠죠? 아, 왜? 1년 해도 2년 주장할 수 있고, 1년 주장할 수 있고. 1년 한다고 되고. 근데 집주인들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 안 하죠. 자, 그럼 2기차 면체하면은 묵시갱신 인정돼, 안 돼? 안 됩니다. 몇 기차 면체하면? 2기차 면체하면 묵시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4번입니다. 묵시적 갱신되면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3개월 전에 소멸하는 게 누구라고? 임차인입니다. 요 임대인 나오면 X다. 임차인만이야. 을이.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항상 요 갑이든 을이든 갑이 누구냐? 임대인이다. 표시해야 되고 을이 임차인이다. 표시를 딱 해놔야 돼. 요 문제. 요 어떻게 요 1번, 2번, 3번 읽다가 4번째 되면 앞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든. 겪어봤잖아 내가 여러분을. 맞죠? 요 문제 다 읽고 1번, 2번, 3번 읽다가 4번째 들어가니까 갑이 누구였지? 라거든. 옆에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 참고를 해야 돼. 이렇게. 알겠죠? 네.
왜냐하면 다 한다. 요거 있다, 이거 있다, 앞에 거 뭐 물어봤지? 라고 다시 또 읽거든? 그러면 또 한 문제 또 못 푸는 기라. 알겠어요? 자,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임차인, 을이랑까지 해야 되고, 5번 지문에서 포인트는 뭐냐? X주택이 뭐가 들어갔습니까? 경매로 환가대금, 경매 들어갔을 때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는, 돈 변제로 받기 위해서는 자기 목적을 넘겨줘야 되죠? 보증금 반환과 목적을 반환은 무슨 행위다? 동시행위다. 이 말이에요. 인도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이다. 5번. 자, 6번 문제. 와, 딱 많다. 많다. 길죠? 네, 깁니다. 자, 봅시다. 엄청 깁니다. 이렇게 길면은 좀 찍는 게 좋아요. 알죠? 다 풀다가는 시간을 못 풀 수도 있거든. 긴 거는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개론 문제를 풀 때도 뭡니까?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풀잖아. 민법은 가불명정 진짜 긴 거 있잖아. 너무 긴 거 이것들은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알겠죠? 찍어놓고, 다음 찍어놓고, 뭐 3번 찍어놓든지, 뭐 3번 찍어놓든지, 4번 찍어놓든지 알아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문제, 6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갑은 을 소유 X주택에서, 갑은 을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과 보증금 3억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 여기서 포인트 한번 물어볼게. 임대인은 누구요? 을 소유 X주택에 관해서 을과 보증금 2억 3억을 해가지고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누가 체결했다는 얘기야? 갑이. 갑이 임차인이지. 자, 일단 시험 문제 이렇게 하려면 갑을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예? 시작이 어렵다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꼬아놨다.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학요건과 학정자 가졌어. 학정자 가진 날이 3월 5일이다. 18년 3월 5일 대학요건 학정일자를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 병은 5월 6일 날 X주택에 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여기 있고 병이 뭘 취득했다고? 저당권 취득했어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 6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요거는 지어야 되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임차권 뒤에 누가 있다고? 저당권이 있죠. 취득하였고 갑은 2020년 3월 9일 X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등기를 마쳤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야? 갑이다. 갑이 등기를 했다고요. 무슨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한 겁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갔다. 자, 일단 1번 집을 한번 읽어봐. 맞아, 틀려? 비용을. 요 사람이 임차인이지? 표시해야 돼. 임차인은 그 등기 비용을 누구한테?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봤던 거지? 임차권 등기 명령. 자, 2번 질문 어떻습니까? 자,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답은 벌써 나왔어. 1번. 맞죠? 대항력을 잃는다. 한번 물어볼게. 시험 문제 여기 지문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으면 대우는 뭐라고요? 유지. 대우 프로지오 유지. 대항력과 우선 면제는 유지가 된다 이 말이야. 상실하지 않는다. 이걸 묻는 거야. 그래서 위에 문제 포인트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으니까. 맞죠? 딴 데 비하도 여전히 대항력과 우선 면제는 유지가 된다. 이런 거 묻는 거야. 그럼 2번 틀렸지? 3번 질문 갑니다. 을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뭐가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해야 말소해준다 그랬죠? 선행입니다. 요거 됐죠? 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2번, 3번 틀렸고 4번 질문.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돼서 자, 경매가 개시된 시점이 6월 9일이야. 자, X주택이 매각된 경우에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갑이 누구야? 임차인. 이거는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되죠. 하지 않으면 병보다 웃음이자 받을 수가 없다. 한번 보자 이거. 자, 다시 볼게요. 2020년이야. 2020년 며칠입니까? 6월 9일. 뭐가 됐다고? 경매가 개시돼가지고 SDI 매각된 경우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네. 병보다 우선매제 받을 수 없다. 이거 틀렸지? 왜 틀렸습니까?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얘보다는 우선하잖아. 맞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잖아. 요거는 이제 뭡니까? 등기가 돼 있으면은 당연 배당권자입니다. 이거 배웠어요? 등기, 어디입니까? 주기사법에 할 때 배우잖아.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무슨 매제 받을 수 있다? 우선매제. 당연 배당권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선매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얘가. 등기가 돼 있잖아. 그 전에 등기돼 있잖아. 우선매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경매가 이때 들어갔잖아.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게 언제입니까? 3월 9일. 2020 3월 9일. 무슨 말이죠? 2020 3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우선매제 받아 안 받아? 받는단 말이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틀렸지? 자, 그 다음에 5번지 만약 2020년 4월 5일 4월 5일입니다. 또 나왔다. 4월 5일. 답은 그냥 쉽게 1번 나왔죠? 근데 밑에 뭡니까? 엄청 지랄해놨어요. 2020년 4월 5일 날 2020년입니다. 2020 4월 5일 정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자 정의 여기서 정의 X주택을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해 갖춘 경우에 X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저건 매각되면서 우선매제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보야입니다. 바보야. 바보 임차인이지.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임차권 등기 명령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우선매제 최우선매제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없다 했잖아. 맞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문은 어려운데 답은 간단했죠?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어?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다시 한번 리뷰하고 갑니다. 다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개였어, 그때. 엄청 길고, 이게 뭡니까? 요게 한 페이지 있잖아요. 한 페이지 반 잘랐을 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양이 길었어. 쫙. 그게 딱 보면 기겁에 가. 아이고, 간 거야. 알죠? 근데 답은 몇 번이어서? 간단했다, 우리요. 맞죠? 자, 가도록 합시다. 갑은 을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과 보증금 상환을 해가지고 보증금 상환을 했습니다. 갑을 바꿔놨다 일단 이렇게 했고 대항력과 확정서 갖춘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8년 3월 5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여기 저당권이 언제입니까? 자, 5월 6일이죠. 5월 6일 18년 5월 6일입니다. 자,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 한 장은 언제입니까? 2020년 3월 9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맞았다. 옳은 것은 이제 바로 1번이지.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답이고 2번 지문은 뭘 갖췄기 때문에 여기서 임차권 등기명령 했잖아. 딴 데로 옮겨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대우 유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뭐가 선행?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라 했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경매가 개시됐다. 그래서 경매가 개시돼도 이 사람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럼 얘는 언제입니까? 여기서부터 대우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얘보다 빠르지요. 얘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선면제 받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 그 다음에 5번 질문. 2020년 4월 5일 날 정의 X주택 보증금 2억 원 내가지고 바보 임차인이지.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데 뒤에 들어온 정의 최우선면제 받아가서 우선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매각되면서 우선면제 받을 수도 없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답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제일 길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답은 오히려 간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31의 기출문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임법
요 끝내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자, 갑시다. 자, 주택 임차인 의리. 자, 이제 또 가보를 바꿔놔. 정상적으로 돌아왔어, 이제. 자. 우리 아까 또 설명하기 좀 어렸는데, 자, 보세요. 나중에, 요게 6번 문제 아까 했잖아. 했지? 네, 했을 때, 요게 길잖아. 요걸 길면은, 지문이 엄청 길다 그러면 1번, 2번 중에 답이 많아요. 1번이 많아 또. 알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요 지문이 짧고 있잖아. 짧고 이랬을 때는 5번이 답이 가능해서 커. 알겠지? 이거는 진짜 거짓말고 아주 첨단 분석이야, 분석. 나 기출문제 딱 보면 다 그래 됐다니까. 여기 엄청나게 길잖아, 막. 답 1번, 2번 중에 한 개야. 옳은 거는. 그게 나중에 뭐라 찍을 때 도저히 개론 풀다가 뭐 모르겠다 그러면 옳은 거랬는데 앞에 좀 짧고 뒤에 막 이 지문이 막 길잖아. 5번이 답이야. 대부분 많아. 5번. 맞죠? 찍으면 거의 맞아. 근데 막 확 100%라고 안 했어. 확률 높고. 요 앞에 막 길고 이러면 1번이 답이야. 1번, 2번. 알겠죠? 그렇게 낸다고, 시험에. 항상. 왜? 출제원 의도가 그래요. 무슨 말이죠? 여기 읽다가 지쳐가 막 했지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여기까지 딱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기출문제 보라고. 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뭐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찍는 거였어. 주택임차인 의리, 보증금 지급하고 대학교 가셨다. 자, 의리입니다. 이거 의리고 갑이다, 또 이제. 임대인, 임차인. 자, 임대인이 갑이야. 또, 여기서 임대인 갑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병으로 또 정상적으로 돌아왔네요. 자,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네, 틀린 거. 자, 1번은 맞습니까? 자, 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고 했잖아. 그러면 갑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면책적 채무인수죠. 면책된단 말이야.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죠? 맞습니다. 2번 질문. 임차주택의 양도 전에 발생한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행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양도 전에 발생한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행에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맞고. 3번 질문. 임차주택이 양도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다가 봤던 거네. 28일 때. 보증금이 뭐가 됐다고? 가압류됐다. 그러면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했죠, 아까? 했어요? 요 보증금 1억이 꼽혀 있는데 뭐 가압류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보증금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여기 1억이고 3억짜리다 그러면 얼마 주고 산다 그랬어? 2억. 그러니까 1억을 반환해야 되지요? 2억 주고 샀으니까 1억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8회 때 기출됐던 지문이네. 28회 기출. 맞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자,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보증금 반환했다. 보증금 반환했어. 반환하게 돼 있죠?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돈을 누구한테 받았어? 병에게 받았잖아. 그럼 얘가 얘한테 부당하게 취득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맞고. 5번 질문. 만약 갑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하고, 자, 여기서는 채권 담보로 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 무슨 담보입니까? 양도 담보야. 양도 담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채권 의무를 면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양도 담보는 뭐야? 소유권을 넘기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가 사용 수익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맞죠?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뿐이지. 그럼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한 게 아니죠. 무슨 말 알겠죠? 혼동으로 소멸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을 넘기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 넘어간 게 아니고 사용 수익도 누가? 병이 하는 게 아니고 갑이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뭔데? 갑이 채권 담보 목적 주택을 병에 넘겼다. 이게 무슨 담보라고 적어놔야 돼? 양도 담보다, 이 말이야. 양도 담보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기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은 전부 누가 하기 때문에 갑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한다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7번 문제에서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이고 대항력 갖춘 후에 갑의 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임대차 계약 맺고 병에게 양도했단 말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이 사람은 넘겼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의 지위를 승계합니까? 양도인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반환 의무를 얘는 면하죠. 얘가 반환할 의무를 면하고 누가 반환해야 됩니까? 보증금을 병이 해야 되죠. 1번 맞고 2번. 자 양도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승계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왜? 채권이기 때문에. 맞죠? 왜? 뭐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이.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증금이 가압류되어 있다. 그럼 이 받은 사람은 이 건물을 양수받은 주택을 양수받은 사람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아까 했었죠. 28의 기출지문이고 나왔던 내용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4번 지문.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했다. 그럼 얘가 더 이상 얘한테 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얘는 얘 넘길 때 2억인 3억인데 1억 보증금이 있다. 2억 주고 2억 받고 넘겼잖아. 맞지? 그럼 얘의 채무를 뭐합니까? 면책되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양도담보.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기는 형식을 취하지만 양도담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은 누가 합니까? 갑이 하거든. 그러면 이때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이런 사람들 보증금 월세 받고 이런 건 전부 다 얘가 다 하거든. 얘가 반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더 길다. 자, 엄청 길게 나왔다. 자, 봅시다. 봅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대항력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일시사용 임대차도 아니다. 전지적으로 해놨네요. 일시사용 임대차가 아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여 다툼 판례입니다. 아유 길게 해놨네. 자 1번 집어 갑시다.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포인트가 간접점유도 인정돼야 안 돼? 우리 아까 했잖아. 간접점유, 직접이든 간접점유든 인정이 된다 했지.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전세건설 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권 등기를 마쳤잖아. 대항력권을 상실하는 경우 대항력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틀렸죠? 틀렸지? 맞나? 아 맞죠. 상실하죠. 잘 맞네. 잘못 봤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죠. 그 대항력권 상실하면은 임대차는 상실하죠. 맞네. 맞죠? 상실하는 거 맞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게 22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22회 때. 나는 22회 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우리 그 OX 지문에 뭐 22회 기출 지문이 있어요.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전세권 등기. 임차권 하고 난 다음에 전세권 등기까지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권 상실했다. 주주를 딴 데 옮겼단 말이야. 그러면 임대차로서는 보호받지 않고 전세권을 보호받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도 맞고 3번 지문 가겠습니다.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 전조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다시 임차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임차했단 말이죠. 이 점유계좀 비슷한 거야. 소유권 넘겼다가 다시 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차를 했다.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 여부 관계없이 대항신다. 이전 등기 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몇 시부터? 0시. 다음날 0시입니다. 대항신답니다. 관계없이가 틀렸어요. 3번 틀렸습니다.
요게 21회 때가 21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 X. 4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자, 임차인입니다. 요 임차인이 주 마친 때에는 다음날 0시부터, 맞죠? 0시부터 대학생이다. 이거 확실한 답이네. 맞는 내용이고. 5번 지문.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들의 주민등록 그대로 둔 채, 나왔죠, 이거? 가족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소만 딴 데 옮겨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가족들의 주민등록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자, 1번은 뭡니까?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고, 두 번째, 임차인의 시비를 강화하고자 전세권 등기를 했다. 근데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 상실했다. 주주를 빼붙단 말이야. 상실하면 임대차는 보호되지 않고 전세권을 보호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내용은, 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가 매도했다가 다시 빌려서 임차했잖아. 그러면 이전 등기되고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생긴다는 게 판례가 있습니다. 기본서하고 요약집에. 3번이 틀렸고, 4번 지문은 임차인은 주주했을 때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생기고. 자, 임차인이 딴 데로 옮겨도 가족들이 주주가 돼 있으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임차에서 했다 그러면 등기를 바꾸고 난 다음에, 넘기고 난 다음에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생깁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9번 문제. 이제 9번. 빨리 봅시다. 9번. 자, 9번 문제. 문제가 많네, 이거. 문제를 좀 더 줄일걸. 자, 갑시다. 주임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5개 법률에서 6문제 나오잖아. 주임법이 가장 많이 나와요. 상임법은 그냥 한 문제 고정이고. 자, 그럼 봅시다. 9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맞아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 옳은 거. 자, 기업은 맞습니까? 끝나기 6월에서 몇 월 사이? 2월. 주임법 2월. 기간 내 행사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 자, 2번 지문. 어떻게 됩니까? 2 플러스 2. 2 플러스 2. 2년에다가 2년 한 번만 더 하죠. 여러 번이 아니고 한 번만 해야지. 맞아. X. 자, D번은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 전대, 동의 없이 양도될 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야 되지. 동의 없이 양도 전됐을 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야 되지. 그러면 옳은 것은 기업분밖에 없네. 답은 몇 번? 1번. 아주 간단하네. 자, 됐고,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은 6월에서 2월입니다. 여기 1월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1월이 아니라는 거. 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장기 문제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작년 문제입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죠. 자, 옳은 거 고르랬네. 옳은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옳은 거를 고르랬어. 자, 그러면 갑니다. 기업번. 다가구 나왔지. 다가구형 단독주택. 다 글자 빼고 기억입니다. 이거 글자가 오타다. 다가구형 단독주택에 글자 하니까 뭐죠? 글자 지워야 돼. 다가구 단독주택의 일부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으로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다세대도 병행되던 사정만으로 이미치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다가구형 있다가 다세대로 바뀌어도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맞는 집은 상실하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줄이면 다가구형이 뭐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어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지. 기업분 맞아. 니은번 어떻습니까? 우선 변제가 있는 임차인은, 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의 그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 환가대금 아까 봤던 거야, 안 봤던 거야? 앞에 했던 거죠.
환가대금에도 우수면제 받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밑에 가서 기억니은 된 거 몇 번이요? 3번 아니면 5번이네. 그럼 디귿번 보면 돼. 디귿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자, 임차인이 뭐 갖추다고? 대항력을 가진 후에,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자, 이제 양수인 병이 이제 부담한다고. 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채권이잖아. 맞죠? 일단,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나눠서 볼게. 임차인이 대항력 가진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뭐 됐다고? 양도가 되고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하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딴 데로 옮기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양수인이죠, 양수인. 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가 아니라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판례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3번.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정리해. 주임법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다가구용 나도주택은 다세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우선 면제가 있는 임차권자가 별도의 대지에 겸해됐다 하더라도 대지의 환가대금을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맞고. 디귿번.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진 후에 임차주택에 양도가 돼가지고 이미 얘한테 반환 청구권이 있잖아. 맞죠? 주민등록 인정했다 그래서 양수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 답이 몇 번이요?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임법은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상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